안녕하세요. 한자 시험 2주 왕단어라는 앱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아, 유튜브 방송 오늘 첫 시간입니다. 아직 이 방송에 그 보통은 이제 TV 무슨 TV라고 하는데 한자 TV 뭐 이렇게 하려다가 왕단어 TV 뭐 이렇게 하려다가 아직 정한 건 없습니다. 정확하게 또 정해지면 그때부터 뭐 TV라는 말을 쓰기로 하고요. 일단 시작부터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들이 구글 앱에서 구글 앱 스토어에서 찾을 수 있는데 보이는 화면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한자 시험 2주 왕단어를 다운받아서 그걸 보시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또 그 앱에서는 잘 설명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 앱의 앞뒤로 있는 그 좀 보충적인 설명들 이런 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앱은 그 어문회와 진흥회, 어, 솔직히 말하면 어떤 기관의 응시가 더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인 느낌으로는 어문회가 좀 더 많을 것 같기도 한데, 한 7, 8개 단체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그냥 제 느낌적 느낌이에요. 어문회와 진흥회. 두 곳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서 두 곳에 이제 기출 문제들을 쭉 정리했죠. 정리해서 각 급수별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정리했고, 또 그러면서도 단어에 나오는 한자가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물론 겹칠 수 있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도록 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문에는 5,978개, 또 지능에는 5,001개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문의 수준이 뭐 더 높다거나 뭐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개 이런 거는 이제 특급이나 사범 단계에서 몇백 자를 더 하느냐 덜 하느냐 뭐 그 차이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양쪽 기관에 나온 시험에 나온 단어들을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2주 안에 빨리 한자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앱이고 저는 그것을 하나씩 봐가면서 방송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작하기 보이시죠? 시작하기를 누르면 일단 설정부터 해야 됩니다. 여기 설정부터 요 마크 가지고 써볼까요? 여기 이제 설정하기가 있죠? 요 설정 버튼을 이제 누릅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제 어문에는 8급부터 특급까지 일단 한국 어문의 8급 그 다음에 각 급수별로 새롭게 공부하게 되는 단어 한자를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저장 나와서 여기 단어 읽기 요 부분 자 단어 읽기부터 시작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면 이제 8급의 1일차 2일차 해서 14일차까지 여기까지 이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잘못 들어왔는데요. 네, 다시 단어 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1일차를 눌러야 되죠. 1일차 1일차 눌러서 들어가면 여기 이제 교실이라고 나옵니다. 교실. 물론 8급에는 그 단어가 없어요. 단어 시험이 다 그 글자 읽기, 글자 뜻 쓰기. 그 다음에 훈음 정도, 그 정도만 있지 단어를 쓰는 건 8급에는 없어요. 그런데 단어를 통해서 외우면 한자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어는 문장이고 한자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한자가 단어를 써야 그 단어를 가지고 외워야 그 한자의 뜻이 더 명확해지듯이 영어도 그렇잖아요. 영어도 단어 뜻을 정확하게 하려면 문장을 외워라 이런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자지만 이렇게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짜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뭐라고 읽어야 되죠? 예, 자 한번 답을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예, 그렇습니다. 답은 자 교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요 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할 때는 여기 예, 느낌표 제가 이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지울 때는 여기 지우개 표시 있는 거 요거를 짧게 한번 누르면 바로 앞에 썼던 거 길게 누르면 전부 다 이렇게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실이죠. 교실의 뜻은 여기 물음표를 눌러보면 학교에서 수업에 쓰는 방. 네. 이게 이제 사전에 있는 사전에 있는 말을 쓰기도 했고 사전에 써 있지 않으면 제가 그냥 정리해서 간단하게 힌트만 얻을 수 있게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제 단어 쓰기도 있는데 요거만 보고 단어를 이 한자를 쓰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만 봐가지고 모르겠다 싶을 때는 요걸 물음표를 누를 수 있도록 그래서 힌트를 얻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요 구실은 그렇고요. 일단 글자 하나부터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교실이라고 해요. 교실. 자, 이 교실에서 요 글자를 가르칠 교를 먼저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요. 자, 가르칠 교는 딱 보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요렇게 쓰면 요렇게 이렇게 쓰겠죠. 쓰면. 예.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조금 실수가 있었는데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쓰는 것과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과 이것은 다릅니다. 예, 이건 달라요. 예, 이거는 그거예요. 서서히 갈치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칠복이라고 하는데 요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자, 요 가르칠 교를 암기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면 여기 머리 모양을 누르면 됩니다. 머리 모양. 자, 눌러보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오죠. 자, 이렇게 내려옵니다. 읽어볼까요? 산 가지를 가지고 셈하는 것을 자식에게 매를 때리며 가르치니 가르칠 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요. 산 가지 모양, 산 가지를 가지고 셈하는 것을 자식에게 가르치며 가식에게 매를 때리며 가르치니 가르칠 교다. 이렇게 외우면 되죠. 그러면 여기 처음부터 한번 잘 모르겠는 거 모양 일단 자 이게 산가지의 모양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한자를 이렇게 쓰지 응? 이렇게 쓰지 왜 이렇게 썼냐 라고 따지실 수 있을 텐데 멋이죠 멋 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뀐 멋이죠. 사실 뭐 이거보다는 이게 더 한자 같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뀐 거죠. 이런 거 가지고는 뭐 시비를 안 걸었으면 좋겠고 여기다 중요한 건 산가지가 뭘까? 산가지. 제가 산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돋보기를 누르면 사전이 나오는데요. 자, 사전은 네이버에다가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바로 교실이 나오지만 네이버 메인으로 가서 자 산가지가 뭘까? 산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산가지 여기 나오네요. 그죠? 대나무 또는 다른 재료로 만든 막대를 일정한 방법으로 늘어놓아 숫자를 계산한 방법이라고 그래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산가지 예 길쭉길쭉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막대기가 결국에는 뭐 요렇게 놓여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식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셈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옛날에는 좀 구타가 심했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를 때리면서 가르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때리다의 그 뜻이 있는데 때리면서 가르치다. 결국에는 무슨 모양이냐? 이거는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옛날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손이 있어요. 이건 손이에요. 손이 있는데 그 손 위에 어떤 몽둥이를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글자가 있는 거는 이 글자의 속뜻이에요. 속뜻. 이 글자의 속뜻은 손에 몽둥이를 들고서 무언가를 때리는 겁니다. 때리는데 때린다고 하는 거는 또 일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말 잘하려고 때리는 것도 있고 북을 칠 수도 있고 북을 연습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뭐 창을 들고서 누구를 막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한다 뭐 노력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야구 선수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손에 몽둥이를 들고서 막 하루에 막 100번이고 200번이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불멸의 야구 타자 이승엽 선수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매일매일 죽도록 방망이로 휘두르다가 결국 홈런왕이 됐죠.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면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글자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한자에서는. 예를 들면 7공자 공격하다 할 때 공자. 물론 8급을 보시는 분들 주로 이제 뭐 이제 학생, 어린 학생, 1학년, 2학년이나 뭐 초등학생들일 것 같은데 그 8급을 시험 보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뭐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시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쭉 한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맥락을 잡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7공자 여기에도 치다는 건 뭐야? 공격하다는 거지. 공격할 때 뭘 가지고 공격해? 몽둥이를 손에 들고 공격한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쓰면은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고치다 할 때, 개혁하다 할 때, 고칠 개자. 무언가를 고치고 개혁하는 거는 뭘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노력하다라는 의미의 이 칠복이 있는 겁니다. 이거에서의 의미는 칠복이에요. 칠복. 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굉장히 노력한다. 이런 의미, 그다음에 열심히 한다.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뭐 공격한다, 몽둥이로 때린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한자에. 그래서 그걸 잘 알아두시고 8급에서는 이 글자가 가르칠 교가 85회인가? 85회에서 필수 문제로 나옵니다. 어떤 게 필수로 나오느냐? 자, 잘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쓴 이 요거 한자에서는 삐침이라 그래요. 삐침. 이 그런데 한자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순서에. 근데 이런 원칙이라는 건 항상 맞는 건 아니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한자를 쓰는 데 있어 쓰다 보니까 좀 더 아름답게 되더라. 그리고 좀 간결하고 예쁜 모양이 되더라. 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다가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런 원칙 중에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먼저 쓸까요? 아니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걸 먼저 쓸까요? 자, 골라보시죠.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이걸 먼저 쓴다. 두 번째, 오른쪽에서 아래로 가는 걸 먼저 쓴다. 자, 골라볼까요? 하나, 둘, 셋. 예, 정답은 오른쪽에서 아래로 가는 걸 먼저 씁니다. 이게 1번. 이걸 한자에서는 삐침이다 라고 얘기해요. 삐침.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건 파임이다 라고 얘기해요. 파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잘 아는 한자 사람인이 있죠. 이 사람인도 삐침과 파임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여기서 삐침이기 때문에 삐침을 먼저 쓰고 나중에 파임을 쓰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가르칠 교회 여기는 건 삐침이죠. 그러니까 삐침을 먼저 쓰고 두 번째 파임을 쓰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이 가르칠 교는 요거를 먼저 씁니다. 요 횡으로 가는 걸. 그리고 나중에 요걸 써요. 이거는 어떤 원칙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그 여태까지의 경험상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쓰는 하나의 그러면서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귀납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귀납이란 말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쓰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는 뭐가 나왔느냐? 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쓴 이 네 번째가 과연 몇 번째로 쓴 획이냐? 이게 몇 번째 획이냐? 이게 8급 시험의 읽기 문제로 85회 때 한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가르칠 교는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에서 필순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자주 출제가 된다. 이걸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런 유튜브 방송이나 직접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하나 더 얻어가야 될 건 뭐냐면 사실 한자 능력 검정 시험에서 필수는 중요하지 않다. 왜? 이게 하나의 그 합격을 하기 위한 시험이라면 전체 5급 시험에서는 8급 시험에서 50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필수 문제는 2문제. 그런데
나머지 48개는 뜻과 음을 쓰거나 읽기 문제. 뭐 훈을 읽고 한자를 주고 이 한자의 뜻을 쓰기, 뭐 이 한자를 주고 이 한자의 음을 쓰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맞는 음을 고르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요거만 잘하면 그냥 합격이다. 그래서 굳이 어떤 뭐 필순이나 이런 거에 때문에 뭐 머리를 아플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다른 급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게, 이걸 제가 감히 이주 완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어떤 한자의 쓰기, 읽기, 단어의 읽기, 쓰기, 사자성어의 읽기, 쓰기만 할 줄 알면 합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렇죠. 뭐 필순이나 획순을 잘 알아서, 그 다음에 뭐 장단음을 잘 알아서 고득점을 얻으면 좋아요. 물론 좋아.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2주 안에 읽기 쓰기, 단어 읽기 쓰기, 사자성어 읽기 쓰기, 요걸 해서 그냥 합격으로 가자. 이게 한자 속성, 한자 시험 2주 속성 왕단하에 주장하는 바이고, 제가 주장하는 바이고, 여러분들에게 합격을 보장하는 아주 쉬운 척경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다만 필수는 이런 거 있다. 그래서 뭐 고득점을 원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시간이라서 여러 가지들이 조금 길게 나왔는데, 그럼 두 번째 글자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글자는 뭘까? 자, 방실이죠. 집실이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방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방실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가져가셔야 되는 거는, 크게 보니까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자가. 하나는 이건 뭐죠? 이건 집면이다 라고 얘기해. 집면. 집이 뜻이고 면이 음이에요. 근데 왜 집면이냐? 사실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집을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여기 뭐 문이 있고, 뭐 지붕이네요. 예. 여기서 이 지붕 부분을 간단하게 그린 것. 그래서 이건 집면이고, 다른 한자에서 이걸 만나면 그 집이다 라고 파자를 하면 크게 틀리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많이 나오는 글자가 있죠. 간단하게 집 가짜도 이거는 밑에 이제 좀 더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밑에는 돼지입니다. 돼지 시자. 돼지가 이 다리를 쭉 펴고 있는 거, 웅크리고 있는 모양, 뭐 그렇게 느껴집니까? 어쨌든 돼지. 근데 돼지 머리 위에 지금 뭐가 있어요? 네, 돼지 우리의 지붕이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이것도 알고 보면 뭐 우리나라 동이족의 예풍습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건 오늘 뭐 오바고, 거기까지 갈 수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집면이다 요걸 만나면,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이걸 만나면 집면이고, 그 한자는 뭐 집이다 라고 파자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여기서 또 보이는 건 뭐죠? 이를지, 지극정성이라고 할 때, 또 다다를지, 답지, 뭐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런 말 할 때 이제 지자를 쓰죠. 이를지. 이거는 간단하게 외우시는 방법은, 화살이 관역에 가서 맞은 모양을 한번 상상합시다. 여기서 화살은 뭐가 되겠죠? 그렇죠. 앞에 세모가 있고 요걸 화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딱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화살 입장에서는 화살이 관역에 가서 다다랐죠. 그러니까 이를 치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실제로 뭐 여기 뭐 요거 눌러서 한번 외우는 방법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결국 이르게 되는 곳이 방. 그래서 이를지 참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집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무언가에 내가 다달라서 이르게 되겠지.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 문을 열고 이르게 되는 곳이 뭘까요? 방이죠, 방. 물론 거실이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거실도 어떻게 보면 집에 담에 둘러싸인 하나의 방이죠. 그러니까는 방실이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이르게 되는 곳이 방. 이렇게 해서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들이 쉽고, 다만 여기서 요거 이제 한자를 정통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이 가만히 알아두시면 뭐 좋은 건 뭐냐면, 사실은 알고 보면 화살이, 저는 이제 이게 화살 촉이고 요게 살이고 요렇게 했는데,
원래대로 하면 거꾸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의 옛날 모양을 보면 집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요렇게 있고 요렇게 요런 모양인가?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보면 즐겨찾기 준비해 놨는데, 자, 이게 옛날 그 집실, 방실의 옛날 모양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화살이 땅 바닥에 와서 꽂혔죠. 예, 원래는 이게 이제 이 동그라미로 보이는 부분이 지금의 세모 모양으로 바뀐 거고, 저는 아래에서 위로 간역을 가서 맞았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지만, 원래는 예, 땅에 와서 꽂혔다. 그래서 땅에 와서 꽂혀서 이게 이르다, 다다르다라는 뜻으로 이를치가 됐다. 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자가 점점 모양을 갖춰지면서 지금의 모양이 됐다. 이런 걸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시 우리는 한자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여기 준비한 사진이 좀 있네요. 사진이 뭐 어떤 거가 있나? 이거는 그겁니다. 이거는 저기 경기 북부 쪽, 특히 뭐 서울, 뭐 의정부, 뭐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만 알 수 있을 텐데, 요즘엔 그렇잖아요. 주변에서 한자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안 보이잖아, 한자가. 거의 뭐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중국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보면. 근데 이제 중국집 말고 저는 되도록이면 여기 이제 이 앱에 한 500장 정도에 이르는 사진을 넣어놨는데, 한자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또 한자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리고 한자를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한 500장 정도를 이제 모아놨습니다. 이 사진들에 대한 어떤 어, 그 사연들, 뭐 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었는지 이런 것들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한 수영 시설의 타르실 안내 표지판에서 집실자를 볼 수 있다. 타르실을 옷을 바꾼다는 뜻에서 갱의실이라 표기한 점이 흥미롭다는데, 이건 아마 이제 중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어쨌든 중국에서는 간체차가 아니고 어, 우리가 같이 쓰는 번체차로 잘 써서 집실이 보여서 여기다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되고 돌아가서 예. 이를지자 한번 가볼까요? 자, 뭐가 화살이 관역에 꽂히니 이를지다.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한자를 익히면서 이렇게 벌써 몇 개 한자를 한꺼번에 외우는 자, 이런 구조로 저는 짜놨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짧은 시간에 많은 한자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짰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첫 방송인데 하루치 8급의 1일차 4개 중에서 첫 번째 단어인데, 오늘은 뭐 제가 첫 방송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짜임새나 이런 것들이 좀 중원부원도 있을 수 있고 준비도 좀 덜 됐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시간을 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한자들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자 시험 2주 속성 왕단어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광고를 해야겠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앞으로 지속된 빠른 업데이트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